보편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10살 아들이 동급생한테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왔는데요. 자, 이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연말이지만 이미 좀 그 전부터 아이가 좀 이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생후 6개월 때 양쪽 눈 모두에 무홍채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5살 때는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에 이제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각장애 아동으로 통합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담임과 학생 모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항상 칭찬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부터 좀 거짓말도 하고 이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다가 소변을 실수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좀 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도 봤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20일쯤에 같은 반 학부모로부터 이 학교 폭력 내용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지난해 전학 온 그 친구 때문에 아이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부분들도 조금씩 풀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보자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난 여름에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한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게 요즘 학교에서 훈련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학교에서 훈련이라는 걸 해. 그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해 이 전학 왔다는 그 친구가 의문의 훈련을 시킨 학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훈련을 시킨 걸까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쉬는 시간마다 벽에다 세워놓고 손을 들라고 한 다음에 배를 세게 내리쳤고, 그리고 또 뭐 투명화자 같은 거 시키고 아래에다가 연필을 채찍질을 깎아서 뾰족하게 자기 손으로 받치고 있으면서 컨버스나 이런 걸 이용을 했대요. 뭐 앉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떨면서 울고 있는데 앞에서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시킨 게 아니라 달리기, 다리 찢기 이런 것도 시켰고 팔굽혀펴기도 시켰대요. 그래서 하기 싫다고 그러면 절규할 거야 라고 그 무리에 빠질까봐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톨이가 될까봐 얘기를 못한 상황 같고. 자, 뭐 장난일 수도 있고 괴롭힘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이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봤을 때 아이가 느꼈던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고 공포였던 그림이 보이죠. 거기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막 아이가 막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 아이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뭐 버티게 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훈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부들부들 떠 있는데 이제 저렇게 이렇게 꾸부정하게 서가지고 벽에다가 등 대고 서 있기, 그 아래다가 뾰족한 것을 두어서 아이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다리를 찢게 하고 뛰게 하고, 그런 거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외톨이가 될 것 같지, 아무도 안 놀아줄 거야,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 전학생이 등급을 나눴대요. 그런데 이 제보자 아드님에게는 넌 쓰레기야, 뭐 이런 등급을 매겼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얘기는 제보자분 이제 학급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해 아동이 그 같은 반 친구들에게 등급을 매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 제보자분의 아이에게는 쓰레기라는 등급을 매겼고, 그냥 짐작하시겠지만 그냥 막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보자분이 너무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는 부분은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배를 맞았다고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교실에서 울기도 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담임 교수가 몰랐겠느냐. 그런데 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좀 뭐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 맨 처음 제보자에게 학폭 사실을 알려준 그 학부모의 자녀와 제보자 아들 포함해서 7명이라는 주장인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씩 하면서 밟아. 자, 제보자께서 다른 피해 아동들의 증언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감옥 가야겠다는 거야. 왜 그렇게 말했어? 어떤 걸 심하게 해? 막
때리고. 어디를 많이 때려? 온몸을 때려? 또 누구 괴롭힌 사람 있어? 응. 너 어떻게 괴롭혔는데? 교실 벽에 세워놔가지고 배를 엄청 세게 때렸어. 바로 밟아. 탁 튀어서 넘어졌거든? 히 하면서 밟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들 눈에 비친 그 상황을 전한 거여서 얼마나 이게 좀 가중치를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이긴 해요. 네, 뭐 피해 아동들의 증언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감옥 가야 된다, 온 몸에 뭐 폭행을 가했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꼭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한 피해 아동도 있고 또 이 술래잡기 하다가 이 가해 아동이 자신을 밀었는데 안 밀었다고 거짓말했고 사과를 안 하니까 이 아이는 혼쭐 나야 된다. 반에서 가장 나쁜 어린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왜 나이도 같은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걔가 가해 아동 힘이 너무 세고 나는 약하다. 반에서 그 아이가 힘이 가장 세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피해 아동은 그 제보자 아들 같은 경우도 그 혹시나 가해 아동 때린 적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제보자 아들은 가해 아동을 때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제보자분 역시도 가해 아동 측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일단은 현재 상황까지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보자분은 지난해부터 올 여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협박이라든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게 없고요. 교육청으로 입건했다고 그냥 문자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좀 상황같이 보이는데 또 이 제보자분의 주장은요. 다른 피해 그 학생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는데 짐작컨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해 학생 부모가 두 사람 다 굉장히 유명한 발레 무용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이 유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해 학부모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사실 한 부분 일정 부분 추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지금 기가 막혀 하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유명한 이 무용수라는 가해 아동 측 학부모가 학폭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솔직히 학폭 같은 경우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이 아이의 부모에게도 저희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락이 닿았는데요. 일단 이 피해 아동과는 가깝게 지내던 단짝 친구로 알고 있고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오히려 피해 아동을 잘 챙겼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아이도 굉장한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맞학폭으로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학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전혀 아니고 피해 아동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우리 아이도 맞은 적이 있다. 그래서 신고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이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제작진이 이 구체적인 아이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 부모들, 가해 학생 측 부모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는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드릴게요 하고 저희가 피드백을 기다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답이 없습니다. 뭐 엉뚱한 데서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어떤 현직 국회의원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뭐 이들 부모의 부탁으로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전화가 방송 직전에 왔더라고요. 자, 교수님. 네. 일단 그 아이들이 그린 그 그림 있잖아요. 네. 그게 계속 좀 신경이 좀 쓰이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그린 그림은 사실은 이제 뭐 그 무의식을 투사하는 거고 그림을 막 거짓말로 지어서 막 동화를 그리듯이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지금 아이 표정도 보면 부들부들하고 저 그 가해를 하는 아이의 표정도 뭐 거의 너무 싸납게 칼로 쫙
해가지고 그때 그 글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피해자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뭐 양쪽이 다 고소를 그 학폭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피해자 아이 말고 다른 여러 아이들의 의견이 다 비슷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다 입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피해자 아이가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워낙에 좀 녹내장 뭐 이런 시각장애를 좀 갖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코피를 일주일에 2-3번씩 쏟았고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불안감과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아이 부모님이 원하는 건 가해자가 지역을 이동하고 전학 처분을 받는 것인데, 네,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교육청에서도 뭐 좀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